직장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불행 중 다행으로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도 받습니다. 후유증 장애가 생겼다면 장애급여도 지급됩니다. 질병 재발 시 재요양도 가능하죠. 이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하는데 어떤 사고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는 풀스토리. 오늘은 회사 낚시동호회 행사와 산행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경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김 부장은 사내 낚시동호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광고회사는 직원들의 업무 증진을 위해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줬는데요. 김 부장의 낚시동호회도 매년 2회 정기행사 때마다 회사에서 일정 경비를 지급해줬습니다. 그날도 낚시동호회의 정기행사로 김 부장과 동호회 회원 3명은 김 부장 승용차를 타고 충남 당진으로 1박 2일 낚시여행을 떠났습니다. 토요일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김 부장 차량이 정면 충돌하며 그만 김 부장이 사망하고 맙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이대리, 영하 9도의 날씨에 누구보다 힘들게 산에 오릅니다.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이대리는 등산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공식 행사인 신년 산행이어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리는 정상 근처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쉽게도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건 모두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소송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김 부장 사건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를 과연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이 토요일에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모임 목적, 참석 인원과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대리의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송은 이대리가 앓고 있던 지병과 사망 사건의 연관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산행이 과연 이대리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됐는지도 다툼거리였습니다. 1, 2심은 이대리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고 볼 수 없고 산행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산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행사인 산행 중 사망사고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대리가 영하 9도의 날씨에서 무리하게 등산한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 산행이 이대리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으니 산재라는 겁니다. 두 판결은 대법원이 근로자의 입장에 한결 다가간 것으로 산업재해의 높은 벽을 한층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사고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건 안타까운 사고들을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지금까지 풀스토리였습니다.